인베스팅닷컴 기준 검색 순위 상위 기업입니다. 미국의 승차 공유 업체 우버가 인베스팅닷컴 검색 상위 기업에 올랐습니다. 네, 우버가 검색 순위에 오른 이유 차근차근 알아가 볼까요? 우버가 작년도 5월 달에 그 상장을 하면서 올해 초까지는 주가가 좋았거든요. 올해 초까지 41달러까지 올랐는데 문제는 이 코로나19 사태가 발생이 되면서 매출하고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따라서 보통 이 3월 달에 14달러까지 급락했고요. 지금은 오히려 반등해서 30달러까지 지금 상승했는데 그래서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과연 2분기의 실적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왜냐하면 2분기 실적에 따라 가지고 주가가 더 갈 것이냐 아니면 하락할 것이냐라고 좀 관심이 많았거든요. 근데 불행하게도 2분기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습니다. 2분기 실적을 요약해 보게 되면은 그 전 세계 그 차량 경유 서비스 부문 수요가 약 75% 급감을 하면서 매출이 29% 줄어났고요. 그다음에 이 차량 공유 그 시스템에 대한 그 호출도 약 44% 줄어들면서 약 5,500만 명 수준에 그쳤거든요. 반대로 우버의 그 비주력인 뭐냐면 음식 배달 서비스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도 최근에 음식 배달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버 이츠 같은 경우는 2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에 비해서 약 103% 더블 이상 증가하면서 일단은 주력 사업보다는 비주력 사업이 많이 증가했고 따라서 많은 투자가들이 우버에 대해서 관심을 보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널리 퍼져 있는 차량 공유 서비스 우버. 네, 더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기업에 대한 설명도 함께 들어볼까요? 우버의 이름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독일어입니다. 독일어인데 very란 뜻으로 영어로는 해석이 됩니다. 사실 이 우버 같은 경우는 2009년도에 설립되었죠. 샌프란시스코에 설립된 그 스마트폰의 어플 기반으로 하는 차량 공유 업체죠. 우버가 처음 이게 시작된 것은 결국에는 고객의 니즈였거든요. 왜냐하면 샌프란시스코가 자체가 워낙 길도 좁고 워낙 이게 안 좋다 보니까 택시 잡기 힘들었어요. 택시 기사들이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데는 일단 안 가는 그런 승차부가 많았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해서 먼저 나온 것이 호출 앱이 먼저였고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우버를 타게 되니까 좋은 점은 뭐냐면은 바로 우버에 등록해서 내 행선지와 내 목적지를 얘기하게 되면은 바로 5분 이내에 여러 가지 그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이 뜨거든요. 그래서 선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의 평점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택시를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장소까지 가고 있기 때문에 되게 획기적인 서비스라고 생각했고 이 서비스도 결국에는 스마트폰이 활성화되면서 시장 점유율 50%를 차지하면서 아직까지도 1위 이런 자리를 갖다가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에 널리 퍼져 있다는 얘기인데 매출 규모 과연 어느 정도나 될까요? 지금 매출은 그 시장의 예상치보다 상회를 했는데 2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29% 급감한 22억 4천만 달러를 기록했거든요. 하지만 시장의 예상치가 21억 8천만 달러니까 시장 예상치보다 약간 상회했고요. 그다음 순손실도 약 66% 줄어든 17억 8천만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근데 저희가 중요하게 놓고 볼 것은 이 매출액 중에서 그 차량 공유 서비스 매출액은 약 7억 9천만 달러인데 아까 말씀드린 비주력 서비스인 우버 이츠는 반대로 12억 달러를 기록해서 지금 이 주객이 전도된 그런 양상인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밖에 나갈 일이 없다 보니까 결국에는 외식보다는 시켜 먹을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나라도 좀 그런 상황이 발생듯이 이러다 보니까 우버 이츠에 대한 매출액은 증가하면서 결국에는 차량 공유보다는 음식 배달 서비스로 약간은 이런 매출이 지금 변화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우버랑 비교해 볼 만한 국내 기업 어디가 있을까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일부에서는 뭐 진격의 카카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몇 년 전부터 여러 가지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카카오 모빌리티인데 카카오 모빌리티는 우버랑은 성격이 약간 차이가 납니다. 우버처럼 100% 차량 공유업체가 아니라 일단 택시 회사를 인수함으로써 요거를 갖다가 과도기로 해서 나중에는 차량 그 공유업체로 지금 발전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현재 카카오 모빌리티가 보유한 택시 대수, 차량 대수는 약 9,800대인데요. 이 9,800대가 중요한 게 결국에는 기준점이 전국 영업을 하려면은 10,000대가 필요한데 거의 10,000대 육박했다. 따라서 어느 정도 이 택시 시장에서도 카카오 모빌리티가 영역을 많이 넓혔고요. 이래서 내년
아니면 늦어도 내후년도에는 이 상장할 때 되면은 다시 한번 곽강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이슈들 외에도 우버의 리스크 요인 어떤 게 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우버 관련 리스크는 규제 리스크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버가 먼저 내세운 것은 자기네들은 택시라든지 차량 운송업체가 아니라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업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라든지 아니면 유럽 정부에서는 이거는 택시 운송업체다라고 하면서 좀 진출에 어려움을 겪었고요. 또 두 번째로 최근에는 미국에서도 규제 리스크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우버에 고용된 운전자들은 정식 직원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의 계약 업체거든요. 최근에 그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 따라서 정식 직원으로 바꿔라라고 하면서 조건부 긴급 유예를 내렸거든요. 만약에 그래서 이 운전자들을 이 직원으로 고용할 경우에는 막대한 비용이 들거든요. 왜냐하면은 기본급에다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복지 비용, 부리 비용까지 감안하게 되면은 이것이 결국에는 우버의 영업 비용을 늘리고 그 손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악재가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규제 리스크가 제가 봤을 때는 우버의 가장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일단 단기적인 돌파구는 그 언택트문화 우버 이츠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죠. 우버 이츠는 음식 배달 업체로 현재 지금 그 포스트메이트를 인수해서 지금 음식 배달 업체의 경쟁력을 좀 강화시키고 있는 상황이죠. 최근에는 에어 우버를 통해서 이 헬기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보통 서울이라든지 아니면 샌프란시스코, 뉴욕 같은 다운타운에서 공항을 갈 때 되게 힘들거든요. 빠른 시간 내에 가기 위해서는 헬리콥터 같은 것이 필요한데 이 우버가 에어 우버를 통해서 이 헬리콥터를 운용할 거를 지금 잡고 있고 이 시장에서는 빠르면 한 2, 3년 내에는 상용화될 수 있을 것으로 좀 내다보고 있습니다. 검색 순위 상위 기업 우버에 대한 김수현의 한 줄 평. 우버야, 결국 배달도 사람이 하는 건 거 알지? 우버이츠 잘 되려면 사람부터 챙겨. 방송 보시면서 우버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이 기업에 투자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카카오톡 채널에서 필살기 해외 투자를 검색하신 후 친구 추가해주세요.